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거리에서 충격적인 시위가 일어나 중국 사회가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위가 문맹률 퇴치 실험에서 중국인들이 한글을 습득해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만에서도 같은 실험이 성공하며 한글의 우수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의 리신원 교수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언어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언어, 교육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알려져 왔습니다. 제가 처음 모든 것을 바꿀 도전을 알아챘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한자를 연구하며 우리 전통의 풍부함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방식이 가르치고 배우기에 가장 훌륭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속 깊은 곳에는 다른 아이디어, 특히 한국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게 만든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어와 그 문자 체계인 한글이 중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자의 복잡함과 아름다움에는 누구도 필적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마음은 전통에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골을 여행하면서 전혀 다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들이 수천 개의 한자를 배우려고 애쓰는 여러 작은 마을과 촌락을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은 가슴 아프면서도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연세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희망찬 눈빛으로, 때로는 지친 표정으로 너무 어려워진 언어를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지투성이의 길을 걸으며 소박한 교실에 앉아 저는 이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자 한자의 획을 외우느라 밤을 지새웠던 이야기, 작은 실수 하나가 글씨를 쓸모없게 만들 때 느꼈던 좌절감 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연함이 가득했으며 저는 점점 커져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제 자부심은 제가 목격한 도전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과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두렵기도 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한때 한국어를 경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한자만큼 깊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만약 제가 편협하게 생각했던 것이라면 한국의 방법에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매일매일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마을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학습이 더 쉽고 접근하기 쉬운 교실을 상상했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아이디어와 전통적인 방법을 결합할 수 있는 체계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에 제 심장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뛰었습니다. 오랜 믿음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의 반발이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수천 개의 복잡한 한자를 외우는 부담 없이 읽고 쓸 수 있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도전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어려움에 부딪힌 성인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제가 한때 무시했던 아이디어조차도 열어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단지 마을의 성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위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한정된 시각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익숙한 전통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도전은 거대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소명을 느끼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더 나은 학습 방법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연한 마음과 변화에 열린 자세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혁신 사이의 간극을 메울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의심과 장애물로 가득할 것임을 알면서도
저는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진정한 도전이 시작되었고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더 나은 학습을 꿈꾸는 모든 이를 위해 끝까지 해내리라 결심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오랜 몇 주 동안 시골을 헤매며 전통 한자를 배우는 성인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도전에 혼란스러움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제 작은 사무실에서 오래된 책과 서류들 사이를 뒤지다가 대만의 한 대학에서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한글, 즉 한국의 문자 체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사람들이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찌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른 체계가 어떻게 수세기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천천히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페이지마다 한글의 기본 자모를 단 이틀 만에 배울 수 있다는 간단한 예시와 명확한 설명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해하기를 기다리는 다정한 기호들처럼 페이지 위에 선명하고 깔끔하게 쓰인 글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이 이 자모들을 매우 빠르게 배울 뿐만 아니라 일주일 만에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단순함과 빠른 학습 속도에 제 마음은 흥분과 믿기 어려움이 뒤섞인 채 두근거렸습니다.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저 자신이 한자를 배우며 겪었던 고충이 떠올랐습니다. 복잡한 핵들을 외우며 밤을 지새웠던 기억과 한 번의 실수로 글씨가 엉망이 되어 버린 좌절감이 생생했습니다. 한글에 관한 그 보고서는 마치 상쾌한 공기를 마신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배움이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진정과 희망으로 가득 찬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세상을 그려냈습니다. 그제야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체계가 교육에 더 나은 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을까요? 저는 여행 중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글자를 배우느라 지쳐버린 사람들의 피곤한 눈빛과 여전히 독서의 즐거움을 믿고 있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한글의 명쾌하고 논리적인 설계가 그들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흥분이 제 안에서 일었습니다. 만약 한글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면 이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움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은 후 저는 하루 종일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바스락거리는 나뭇잎과 부드러운 산들바람 속에서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혼잣말로 혹시 이게 우리가 찾고 있던 해답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제 옛 신념들이 저를 묶어두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유산의 자부심을 느껴왔지만 그 자부심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나누던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따뜻하고 사려 깊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보고서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제 시각을 어떻게 바꿨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동료분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다가 어쩌면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새로운 방법이 진보로 가는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낯선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제 동료들 사이에서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배우는 것이 즐겁고 모든 학생이 이해받으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실을 상상했습니다. 수많은 한자를 끝없이 외울 필요가 없는 보다 쉬운 배움의 방법이 있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 뜻밖의 한글 보고서 발견은 제 눈을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낯갈론을 품은 채 저는 오랜 세월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며 이 새로운 교육 방식을 더 깊이 탐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지 제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담긴 아이디어와 한자를 배우며 겪은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 여러 주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순한 체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을 한자의 학습 디딤돌로 삼는 실험을 설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대담하여 많은 분들께 희망을 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오랜 신념에 도전하고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분들의 반발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험 당일 아침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의 한 성인 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 교실의 벽은 소박했고 가구는 낡았지만 튼튼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습에 여러 번 실망을 겪은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고 어떤 분들은 불안해 보였으며 몇몇은 외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다소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따뜻하게 인사드리며 그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저는 칠판에 한글의 기본 자모 몇 개를 적으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씀드리면서 이 글자들이 한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탄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한 단어와 몸짓을 사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글자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명을 이어갈 때마다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고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양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학생들의 솔직한 질문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반응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부터 시작하여 그 단순한 디자인이 얼마나 쓰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분놀림과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글자를 적으며 그 모양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곡선과 닮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며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세상에서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자주 물으며 수업을 모두가 함께하는 발견의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업은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각 학생이 이 새로운 방법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여 저는 그들에게 천천히 하라고 격려드리며 교실을 돌아다니며 한 글자에 머뭇거리는 손을 보이면 도와드렸습니다. 어느 순간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결연한 손길로 한글 글자를 정성스럽게 그리는 한 여성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눈을 들어 이건 다릅니다. 단순하고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희망으로 벅차올랐고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실의 분위기는 점차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한층 가벼워지고 우리 사이에 공동의 모험심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글자는 약간 복잡했지만 오랫동안 어려워했던 한자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마치 더 큰 그림 속에 딱 맞아 들어가는 작은 퍼즐 조각처럼 설명드렸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서 각 조각이 모여 전체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해가는 모습을 보니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자라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단순한 벽과 다른 책상이 있는 교실 안에서 작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안내자처럼 각 글자가 더 밝은 미래로 가는 한 걸음임을 보여드리며 학생들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칭찬드리며 모든 질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습니다. 단순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통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에도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교실은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담한 실험은 첫걸음을 내디뎠고 저는 안도와 동시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학생의 눈에서 가능성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교실 문을 닫으며 저는 한글의 단순하고 친근한 선들과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꿈에 기반한 새로운 길의 약속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실험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서 공기 중에 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글자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학생들의 얼굴이 이제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려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려던 찰나 교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보수적인 교육자들과 지역 관료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크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사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우리 한자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모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은 희망의 배움의 공간에서 혼란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얼어붙은 채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료들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웠고 저는 전통의 무게가 제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두려워 보였고 몇몇은 마치 책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희의 목표는 우리 언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나은 방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 손이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박또박 차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글은 단지 도구, 한자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디딤돌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료분들께 이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제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몇 분 동안 제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관료 중 몇 분의 얼굴이 누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 다정한 눈빛을 지닌 연세 지긋하신 분께서 한 걸음 나서서 정말 이 길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어둠 속의 작은 빛과 같았고 저는 정직하고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이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산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리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말씀을 이어가실 때 교실 내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미 이해와 흥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글의 단순한 모양이 그들이 단어를 기억하고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한 눈빛을 가진 한 여성 학생이 처음으로 한글 글자를 완벽하게 쓴 뒤 웃음을 지은 이야기를 전해드리자 그 작은 승리가 우리 새로운 방법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임을 강조했습니다. 관료분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교실은 의문을 품은 목소리와 지지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구식 신념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충돌하는 소리와 얼굴마다 그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이 대립은 거친 폭풍 같았지만 제 안에서는 단호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여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끝없는 어려움과의 싸움이 아니라 희망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 관료분, 눈빛이 반짝이는 젊은 교사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범 수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에 한글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리며 모든 분들이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이 글자 보이십니까?
이 글자는 단순하고 명료하여 여러분이 읽기를 시작하는데 친근한 안내자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범 수업을 진행하면서 거친 목소리들이 점차 누그러지고 분노 대신 호기심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료분들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고 방금 전까지 두려워했던 학생들마저도 손을 들고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며 직접 글자를 써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점차 목소리의 충돌은 대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과 우려에 귀 기울이며 성심성의껏 답변드렸습니다. 한때 고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교실은 서서히 대화와 배움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변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종종 갈등과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지만 바로 이런 심장이 두근거리는 충돌 속에서 진정한 도전이 시작되고 때로는 그 도전이 성장과 이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일부 관료분들께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실험의 가능성을 보게 되셨습니다. 저는 피곤함 속에서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고 충돌과 도전으로 가득할 것을 알면서도 각 학생의 눈에서 가능성의 불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실 문을 닫으며 저는 복잡한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교육 방법을 향한 한 걸음, 새로운 길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열띤 충돌이 있은 후 조용한 교실에 홀로 앉아있을 때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우리 전통 언어의 강함을 믿으며 살아왔지만 그날은 뭔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분노의 외침, 학생들의 두려운 표정, 그리고 관료분들의 다정한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복잡한 한자를 배우느라 고생한 분들의 지친 눈빛과 새 방법이 불러일으킨 작은 희망의 불씨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골에 있는 작은 제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가로등의 부드러운 불빛이 세상을 차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용한 집들을 지나며 교실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계속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한때 머뭇거리다가 나중에는 한글 글자를 제대로 쓴 후 웃음을 지었던 한 젊은 학생의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학생의 작지만 환한 미소는 오랜 세월 동안 느껴보지 못한 희망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그 미소가 변화가 가능하다는 또 다른 교육 방식이 이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실험에 반대했던 관료분들과 교사들이 모인 지역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은 지역 회관의 몇몇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경청했습니다. 한 교사께서 다정한 눈빛으로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간단한 글자들을 이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그 새 방법의 유익함을 깨달았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우리 전통에 대해 엄격했던 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제 마음속 깊은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관료들의 분노와 교실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제 스스로의 믿음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언어가 보물임은 틀림없지만 때로는 너무 배우기 어려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고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제 목소리는 차분하게 떨림없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참석한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임 도중 한 연세 있는 관료분께서 정말 이 방법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드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보다 단순한 배움의 방식을 보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마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보다 부드러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누그러지자
마치 한때 가장 혹독했던 비판자들과 새로운 이해에 다다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모임 이후 저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수업은 전과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제 변화된 모습을 어렴풋이 느낀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위험한 실험을 시도하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는 동행자임을 느꼈습니다. 한 걸음씩 배워 나가는 것에 이점을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이 새로운 방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분을 주시나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은 솔직했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매일매일 교실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말수가 적던 학생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의심을 품었던 한 교사는 추가 수업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한때 굳게 자리 잡은 저항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한때 제가 무시했던 곳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오래된 믿음을 너무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변화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배움의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은 진실되었고 그것은 단순하고 솔직한 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느 시원한 아침에 새로운 에너지가 제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여러 날의 갈등과 고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저희 실험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는데 그 부드러운 황금빛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복잡한 한자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저는 차분한 결심을 품고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은 이제 전과 달리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의 긴장이 부드러운 설렘으로 대체되었고 책상은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었으며 한때 두려움과 저항의 증인이었던 벽들도 이제는 희망찬 대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수업 시작과 함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으며 한 학생은 이제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글자들이 마치 제 친구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단순한 말들이 저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한글을 우리 전통 한자 학습의 다리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글 글자들을 차례로 보여드리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쉬운 말로 이 단순한 모양들이 더 큰 배움의 여정에서 첫걸음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자들을 작은 열쇠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쇠들을 익히면 우리 언어의 큰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학생들의 눈이 이해로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새로운 기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법도 함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실은 활기찬 토론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한 명씩 학생들이 칠판 앞으로 나와 조심스레 글자의 선을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저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때마다 따뜻한 한마디와 부드러운 지도를 건네드렸습니다. 한 학생이 성공할 때마다 교실 전체에서 조용한 환호와 함께 작은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져나왔습니다. 한때 의심에 가득 찼던 얼굴들이 점차 확신의 빛을 띠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교실에서 작은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지역 사회의 몇몇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제 학생들을 소개드릴 때는 긴장과 자부심이 뒤섞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 학생이 자신의 발전을 시연할 때마다 방문객들 사이에서 승인하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이 변화를 의심했던 어른들도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학생들이 날이 갈수록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이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기자님께서 사진 몇 장을 찍고 저희 독특한 접근 방식에 대한 짧은 기사를 쓰러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여정이 단순히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때 새로운 방법의 가능성을 의심했던 많은 분들의 견해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배움이 단순히 기호들을 암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배움은 희망과 연결, 그리고 다른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교실 안의 새로운 새벽은 모든 이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우리는 작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움이 언제나 희망과 힘의 원천이 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이야기는 오랜 전통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한 한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고유한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변화와 도전 앞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 그 이상으로 모두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미래의 희망을 선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바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이야기와 도전적인 교육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공유가 우리 모두에게 밝은 미래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